마지막 손님, 홍계치비 -1부. 위대한 개치비는 죽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살던 집이 사라졌다. 나는 그 마지막을 지켜봤다. 65의 퇴직 기자, 박명수. 더 이상 취재할 것도 쓸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인생 마지막 특종을 만났다. 이건 서울 변두리에서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를 홍계칩이라 불렀다. 본명은 홍재수, 68세. 한때 부동산으로 수백억을 벌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낡은 양옥집에서 홀로 매주 금요일 밤마다 파티를 여는 괴짜 노인.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만난 후 나는 알았다.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거라는 걸. 2024년 10월 금요일 밤. 나는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을 걷고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철거를 기다리는 유령 동네. 하지만 한 집만은 달랐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3층짜리 낡은 양옥집. 창문마다 샹들리에 불빛. 그리고 들려오는 음악. 재즈였다. 80년대 스윙 재즈. 저 집이 그 집인가? 나는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냈다. 일주일 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받은 것. 초대장 내용 매주 금요일 밤 8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이너스 홍계치비. 처음엔 웃겼다. 개치비? 피츠제럴드 소설 속 인물? 이 시대에?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기자의 본능이랄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열려 있어요. 들어갔다. 실내 마이너스 재즈 음악이 크게 들림, 샹들리에 윙윙거리는 소리. 놀라웠다.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샹들리에.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 테이블엔 음식들이 가득. 하지만 사람이 없었다. 나 혼자였다. 어서 오세요, 손님.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 크고 마른 체구. 흰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68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 홍계치비 입니까? 하하, 본명은 홍재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군요. 나쁘지 않아요. 개칩이 멋있잖아요. 웃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손님이 저 혼자인가요? 오늘은 그런가 봅니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그가 샴페인 잔을 건넸다. 건배. 당신이 와준 것만으로도 파티는 성공입니다. 잔을 부딪혔다. 딸랑. 홍 선생님 실례지만 왜 이런 파티를 여는 겁니까? 매주? 그가 샹들리에를 올려다 봤다. 습관이에요. 아니, 의식이랄까. 30년째 이렇게 살았으니까. 30년? 네. 누군가 올 거라 믿으면서요. 누구를요? 침묵. 음악만 흘렀다. 루이 암스트롱의 워더 원더펄 월드. 앉으세요, 박 기자님. 긴 이야기니까. 그는 어떻게 내가 기자인 줄 알았을까? 초대장에 적혀 있더군요. 전직 신문기자 박명수. 제가 보낸 거예요. 왜 저를? 당신이 기자였으니까. 이 이야기를 남겨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이야기를? 네. 제 이야기를요. 마지막이 될 테니까. 홍계칩이
아니, 홍재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5년. 26이었죠. 전 가난한 공사장 인부였어요. 턱시도 차림의 노인을 보기 힘들었다. 그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했다니. 그때 그녀를 만났어요. 정선영. 23. 대학생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선영이는 봉사활동으로 공사장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처음 봤죠. 첫눈에 반했습니까? 아니요. 첫눈엔 부러웠어요. 부러웠다고요? 네. 깨끗한 옷, 예쁜 웃음, 대학생이라는 신분. 저한텐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그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 반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거든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밥 많이 드세요. 아저씨라니. 전 26인데. 웃었다. 쓸쓸한 웃음. 그날부터 매일 갔어요. 무료급식소에. 배가 안 고파도 갔어요. 그녀를 보려고. 그녀도 알았나요? 당연히 알았죠. 석 달쯤 지나니까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재수 씨, 설마 저 보러 오는 거예요? 전 대답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녀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도 재수 씨 보는 게 좋아요. 심장이 쿵했다. 나도 65인데 남의 연애 이야기에 가슴이 뛴다니.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홍재수의 눈이 반짝였다. 68세가 아니라 26세의 눈빛.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전 흙먼지 뒤집어 쓴 인부였고 그녀는 명문대생이었지만 우린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침묵. 긴 침묵. 그녀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딸을 공사판 인부한테 줄 수 없다고. 선영이는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하지만 그가 고개를 떨궜다. 전 비겁했어요. 선영이한테 말했어요. 내 부모님 말이 맞아.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리고 떠났죠. 왜 그랬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역설이었다. 사랑했기에 떠났다니. 그녀가 가난하게 사는 걸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죠. 스스로에게 돈을 벌자. 엄청나게. 그래서 당당하게 다시 만나자. 그래서 부동산을. 네.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엔 공사장, 밤엔 부동산 공부. 5년 뒤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열었고 10년 뒤엔 건설사를 차렸어요. 성공했군요. 돈은 벌었죠. 수백억을요. 그가 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찾아갔을 때 선영이는 이미 결혼한 뒤였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업가랑요. 가슴이 아렸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을요? 네. 선영이가 돌아올 집을요. 언젠가 그녀가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려고요. 이제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30년이 지났죠. 그녀는 안 왔어요. 대신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파티를 열었어요. 혹시나 그날 그녀가 올지 몰라서요. 눈물이 났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명수 씨, 네. 사람은 말이죠. 잃은 걸 붙잡으려다
평생을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가 웃었다. 그게 불행이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그녀를 기다리며 산 제 인생이 불행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다음 주에도 갔다. 그 다음 주에도 홍계치비는 매번 환영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명수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손님이 올 거예요. 진짜 손님이요. 누구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벨이 울렸다. 딩동. 홍계치비의 손이 떨렸다. 샴페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문, 열어주시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여는 소리 바람 소리.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단순한 원피스 차림. 하지만 아름다웠다. 나이를 초월한 우아함. 재수 씨 맞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 씨. 홍계치비가 일어섰다. 턱시도 차림에 그가 중학생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정선영이 들어왔다. 천천히. 마치 과거로 걸어 들어가듯. 이 집, 선영 씨를 위해 지은 집이에요. 알아요. 소문 들었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홍계치비가 손짓했다. 명수 씨 있어 주세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요? 네. 이 순간이요. 정선영이 거실을 둘러봤다. 샹들리에 그림들, 오래된 축음기. 재수 씨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나요? 매일 기억해요. 왜요? 잊을 수가 없어서요. 정선영이 눈을 감았다. 재수 씨, 우린 그때 이미 다 끝났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 왜 매주 파티를 여세요? 왜 저를 기다리세요? 홍계치비가 웃었다. 끝났다는 건 마음이 잊었을 때죠. 전 아직도 그때 그 여름을 기억하니까요. 기억은 독이에요. 그래도 전 그 독이 좋아요. 그 독 때문에 살았으니까요. 정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재수 씨, 전 행복했어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미국에서, 알아요. 근데 왜 아직도, 선영 씨, 홍계치비가 한 걸음 다가갔다. 전 선영 씨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선영 씨가 행복했다니 전 기뻐요. 그럼 왜? 하지만 제 마음까지 행복해질 순 없었어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선영이 울었다. 미안해요, 재수 씨. 제가 더 용기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영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전 그저 홍계치비가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 그저 선영 씨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지금도요. 나는 그 순간을 지켜봤다. 30년 만의 재회. 하지만 재결합은 아닌, 그냥 끝나지 않은 사랑의 마지막 고백. 정선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홍계치비가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흑백 사진.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다. 무료 급식소 앞에서. 이게 우리 처음 만난 날이에요. 제 친구가 몰래 찍어준 거예요. 이걸 간직했어요? 네.
버릴 수가 없었어요. 둘이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선영 씨, 네. 마지막으로 춤춰주실래요? 정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홍게치비가 축음기를 작동시켰다. 재즈 왈츠가 흐른다. 마이너스 문 리버. 두 사람이 춤을 췄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68세와 66세의 왈츠. 창밖으로 노을이 졌다. 나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자의 본능으로. 하지만 이건 기사가 아니었다. 시였다. 재개발이 시작됐다. 불도저들이 동네로 들어왔다. 하나씩 집들이 무너졌다. 홍게치비의 집도 철거 명단에 올라 있었다. 홍 선생님, 어디 가실 겁니까? 모르죠. 어디든 가겠죠. 이 집을 아쉽지 않으세요? 그가 집을 둘러봤다. 30년을 살았던 집. 집은 무너져도 기억은 남아요. 괜찮아요. 명수 씨, 네. 마지막 파티를 하려고 해요. 제대로 된 파티요. 제대로요? 네. 이번엔 진짜 손님들을 부르려고요. 누구를요? 동네 사람들이요. 오고 싶은 사람은 다요. 놀라웠다. 사람들이 왔다. 동네 노인들, 구청 직원들, 지나가던 젊은이들까지. 홍게치비의 마지막 파티 소문을 듣고 온 것이다. 어서 오세요. 홍게치비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다. 턱시도 차림, 샹들리에 불빛, 재즈 음악. 30년 만에 진짜 파티가 열렸다. 할아버지, 여기서 30년 동안 혼자 파티하셨다며요? 젊은 여자가 물었다. 구청 문화 담당 나영주였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기억들이 함께 있었죠. 낭만적이네요. 낭만? 그냥 미련이었을 수도 있어요. 홍게치비가 웃었다. 하지만 그 미련 덕분에 살았어요. 그러니 낭만이 맞을지도요. 사람들이 춤을 췄다. 70대 할머니들이, 50대 아저씨들이, 30대 젊은이들이 세대를 넘어 함께 춤췄다. 명수 씨, 홍게치비가 나를 불렀다. 네, 춤춰요. 전 못 춰요. 아니에요. 몸이 기억해요. 한번 쳐본 사람은요. 그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어쩔 수 없이 춤을 췄다. 서툴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다. 65에 파티에서 춤추다니. 음악이 절정으로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정선영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홍게치비가 멈췄다. 선영 씨, 춤추러 왔어요. 마지막으로요. 홍게치비가 손을 내밀었다. 정선영이 받아들었다. 음악이 바뀐다. 마이너스 플라이 미 투 더 문. 두 사람이 춤췄다. 이번엔 완벽했다. 30년 전처럼. 아니, 30년 전보다 더 아름답게. 사람들이 박수쳤다. 나는 울었다. 65에 남의 춤을 보고 우는 기자. 홍게치비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이 집은 내일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제 춤은 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요. 그리고 말이죠. 그가 웃었다. 인생은 결국 다시 춤추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잃어도 혼자여도 우린 춤춰야 해요. 왜냐하면 정선영이 그의 말을 이었다. 춤추는 동안은 살아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나는 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다.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이 무너졌다. 샹들리에도, 그림도, 축음기도 모두 잔해가 됐다. 홍계치비는 멀리서 지켜봤다. 울지 않았다. 그냥 웃고 있었다. 홍 선생님, 네, 명수 씨,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30년을 기다리며 산 거요. 홍계치비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없어요. 전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어디 가실 겁니까? 선영 씨 집에요. 네. 선영 씨가 제안했어요. 남은 집에 방 하나 있으니 같이 살자고요. 놀라웠다. 같이 산다고요? 네. 연인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오랜 친구로요. 그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홍계치비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명수 씨, 제 이야기 써주실 거죠? 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가 돌아섰다. 걸어갔다. 정선영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났다.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다. 노을 속으로. 본 작품은 고전 명작 위대한 개츠비를 현실적으로 재해석한 창작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부 계속 이어집니다.